몇 년 전 여름에 있었던 일이다. 온 가족이 여름 피서를 떠났던 적이 있다. 우리 내외만 떠난 게 아닌 형님 내외와 부모님까지 모시고 떠난 대가족 피서였다. 가는 길엔 차를 3대를 가지고 갔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피서인지는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고 지은 지 좀 오래된 콘도였다. 원래는 더 좋은 곳으로 숙박업소를 잡으려고 했지만 성수기에 미리 예약하지 못해서 이곳도 다행히 예약을 한 곳이다. 총 3개의 룸을 예약했는데 우리가 묵을 곳 하나, 형님 내외가 묵을 곳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묵을 곳 하나, 이렇게 총 3개의 방을 예약했다. 그리하여 차를 타고 달리고 달려서 어느덧 도착한 콘도 도시에서 갇혀 살다가 이렇게 산 공기가 가득한 곳으로 피서를 오니 지상낙원 같은 느낌이다. 시간을 보니 점심 먹을 시간이 약간은 지났지만 아내와 형수님 그리고 어머니까지 합세하여 점심을 만들기 시작한다. 뚝딱 만들어진 점심으로 우리는 간단히 점심을 먹고 곧바로 차를 타고 바닷가로 향했다. 여기서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있기에 바닷가에서 조금이라도 일찍 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다. 그렇게 바다에 도착하니 우리 아이 형님네 아이 할 것 없이 아이들은 신이 났고 더 신이 난 건 바로 어른들이었다. 어른들은 더 신이 나서 바닷물에 몸을 담기고 모래찜질도 했다. 이제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하고 빨리 콘도로 돌아가서 씻고 저녁을 먹어야 했다. 그렇게 콘도로 돌아와 대충 씻고 바베큐 파티를 준비했다. 점심은 여자들이 했으니 저녁은 남자들의 몫이었다. 나와 형님 그리고 아버지까지 합세하여 저녁에 먹을 상을 차리고 바베큐를 구웠다. 우리 집엔 아들 하나 형님네도 아들 하나인데 아이들이 소세지를 구워달라고 해서 소세지도 구웠다. 그렇게 어느덧 저녁 준비가 다 끝났고 여자들도 내려와 함께 바베큐 파티를 즐기며 저녁을 먹었다. 아버지가 워낙에 약주를 좋아하시고 식사하실 때마다 반주로 드시는 걸 좋아하셔서 바베큐 파티에는 맥주, 소주는 물론 집에서 담근 담근주 등등 빠지는 술이 없었다. 사실 집사람과 형수님도 술을 좋아한다. 집사람이야. 내 와이프니까 술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당연히 알 수 있고 형수님은 어떻게 알았냐면 한 번은 형님네랑 함께 한우를 먹으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형수님은 그 비싼 한우고기는 뒷전이고 술을 더 많이 마셨으니 말이다. 그래서 난 그때 형님 때문에 안 좋으신 일 있으신 거 아니냐며 농담 섞인 말로 술을 잘 드신다는 걸 표현했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형수님은 술을 참 잘 드시고 참 잘 취한다. 하지만 오늘은 형수님과 집사람 입장에선 술 마시기가 여간 참 까다롭다. 알다시피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다 보니 시부모님 앞에서 술잘 마시는 며느리로 보일까봐 집사람과 형수님은 술 마시는 우리들 틈에서 눈치만 보고 있다. 그때 술 마시고 싶어서 눈치 보던 형수님과 집사람에게 아버지가 며느리들도 한 잔씩 받으라며 술을 권했고 형수님과 집사람은 아니라면서 마음에도 없는 손사래를 치자 아버지는 이런 데 와서 술 한잔 해도 된다며 술을 권하니 그제서야 모시기는 척 아내와 형수님은 술잔을 들어 술을 마신다. 고개를 돌려 술을 마신 아내와 형수님의 술잔은 어느새 빈잔이 되었고 아버지는 그 빈잔을 보고서 계속 따라주신다. 그러자 몇 번을 아내와 형수님은 계속 마셨고 급기야 약간 취기가 오른 듯하다. 그때 술만 마시면 금방 취기가 오른 눈치 없는 형수님이 아버지에게 술김에 한마디 한다. 아버님 너무 서운하다며 저번에 지방에 있는 작은 집 팔 때 왜 동선에만 챙겨주시고 우리 집은 안 챙겨주시냐면서 갑자기 분위기 깨는 말을 한다. 그러자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고 아버지는 더욱더 술을 드셨다. 그리곤 너무 많이 드셨는지 그 자리에서 몸까지 가누지 못하는 처지가 되시자 어머니가 그런 아버지를 데리고 먼저 숙소로 들어가셨다. 부모님이 자리에서 빠지고 아이들도 먼저 들어가 잠을 자고 이제 우리 4명만 남았다. 나와 아내 형님과 형수님 이렇게 4명이 남아서 바베큐 앞에서 술을 마셨다. 형님은 형수님에게 눈치 없이 그런 말을 왜 하냐며 핀잔을 주니까 형수님은 그런 맞지 않냐며 왜 우리만 안 챙겨주냐고 말하자 집사람이 끼어들며 한 소리 한다. 형님 작은 집 팔아서 얼마나 나왔겠어요. 저희 받은 거 많지도 않고요. 저번에 큰 집 팔았을 때 우리는 뒷전이었고 형님네가 다 가져갔잖아요. 라면서 아내는 쓰디쓴 소주를 들이켰다.
그 말을 듣자 형수도 소주를 마셨고 급기야 이 두 여자는 취하고 말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업어서 각자의 방으로 데려간 뒤 자리에 눕혔고 다시 바베큐장으로 돌아와 형님과 나만 단둘이 남아 술을 즐겼다. 별거 아닌 일로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니 형님과 나도 취했고 우리는 비틀비틀 거렸고 어디가 우리가 묵을 방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술 취한 형님이 나보고 바보라면서 우리 방 옆방이 너네 방 아니냐며 따라오랜다. 나보다 덜 취한 것 같은 형님을 간신히 따라가서 문 앞에 다다르니 형님이 먼저 문을 열고 자긴 들어간다며 들어가길래 형님 보고 그 방이 우리 방 아니냐고 하니까 술 취해서 정신이 없는 것 아니냐며 바로 옆방이 우리 방이라면서 넌 그 방으로 가면 된다고 말한다. 난 그러냐며 형님이 방에 들어가고 난 뒤 나도 우리 가족이 묵을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불이 다 꺼져 있고 아이는 일찍 잠든 것 같았다. 침대 쪽으로 가보니 집사람이 벽 쪽으로 몸을 비튼 채 옆으로 자고 있다. 난 그런 집사람의 허리를 손으로 감았는데 뭔가 이상하다. 내가 술 취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우리 집사람 허리 같지 않은 풍만함이 느껴진다. 그렇게 한동안 집사람 허리를 감고 자고 있는데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비명이 터져 나온다. 눈을 떠보니 방이 환하게 불은 켜져 있었고 침대에 누워있는 날 바라보며 형수님이 놀란 얼굴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난 그래서 형수님이 여기 웬일이냐고 하니까 웬일은 뭐가 웬일이냐며 서방님이 여기 왜 온 거냐고 한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여긴 우리 가족이 묵는 방인데 왜 서방님이 이 방으로 들어와서 자는 자기의 허리를 감고 있냐고 말하니 난 놀라서 술이 다 번쩍 깼고 형수님에게 아무래도 내가 방을 잘 못 찾아왔다고 했다. 형수님은 근데 우리 남편 어디 갔냐고 하길래 난 무심결에 형님도 방 찾아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형수님과 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원래 우리 가족이 묵는 방으로 함께 뛰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니나 다를까 술 취한 아내와 술 취한 형님이 서로 꼭 껴안고 자고 있는 거다. 그 모습에 형수님과 난 놀라서 나는 집사람을 형수님은 형님을 서로가 깨우기 시작했다. 그러니 그 둘은 눈을 비비며 무슨 일이냐고 말했고 형수님은 형님에게 빨리 일어나라며 방 잘못 찾아왔다고 하니까 형님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이 방이 내 방이라고 하면서 계속 술주정하면서 자는 거다. 난 와이프를 깨웠는데 와이프는 그래도 술이 좀 깼는지 정신 차리고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놀란다. 난 방을 잘못 찾아와서 그런 거라고 말하니 와이프는 그게 말이 되냐며 이 방은 우리 방이라고 하니까 형수님이 하는 말이 안 되겠다며 저 사람 진탕 취해서 일어날 기색이 안 보이니까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남편 옆에서 잘 테니 서방님과 동서는 우리가 묵는 방에서 자라고 한다. 상태를 보아하니 그게 낫겠다 싶어 아내와 난 형님네가 묵는 방으로 와서 침대에 누웠다. 아내는 자리에 누운 나에게 말을 건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자기 무슨 일 있던 거 아니냐고 하니까 나는 아내에게 당신 멀쩡하고 별일 없었다고 하자 아내는 그제서야 찝찝한 마음이 든 채로 약간의 안심을 한다. 그렇게 다음 날이 찾아왔고 우리 넷은 서로서로가 서먹서먹해져 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넷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며 어제 우리 먼저 들어가고 너네 싸웠냐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놀러와서 기분 좋게 놀아야지 아침부터 똥 씹은 얼굴들을 하고 있냐며 핀잔을 준다. 서먹서먹했지만 아무튼 피서지에서 형님네랑 같이 나름대로 재밌게 피서를 보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일이 있던 후 형님네랑은 다시는 두 번 다시 술을 안 마셨고 다시는 두 번 다시 피서를 함께 떠난 적이 없다. 그냥 해프닝이라고 치부하기엔 뭔가 너무나 불편한 느낌이 되었다. 나는 나대로 형수님과 불편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형님과 불편하고 이렇듯 콘도에서 잘못 찾아간 방 때문에 불편한 우리였지만 다행히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여름날의 추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화로 남을 듯하다. 하지만 나나 집사람이나 당분간 형님 내외를 보는 게 불편한 건 사실이다.